그러니까 이 피라도 갖겠다. 그잖아. 약속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만 보면 야 잔인하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뽑고 갖고 자기로 이렇게 갚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내 피라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행하라. 이 베니스라는 곳이 원래 유럽에서 냄새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갯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백인들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천박하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몰아놓고 니들은 여기서 살아.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유럽의 무역 중심지가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회사가 동인도라는 회사예요. 이 동인도 회사의 마크인데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다닐 때인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그죠? 그때는 수에즈 운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대줘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갔다 와봐라. 거기에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한 곳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뭘로 유명해요? 소. 옥상숭배. 네? 향신료. 사람만 향신료로 유명한 나라예요. 인도가 향신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왔던 사람들이 후추라는 걸 가져가요. 유럽에. 후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베니스 저기가 어느 나라예요? 그래서 후추를 가져갔는데 그 후추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할 때 후추를 조금 집어넣으니까 향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후추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싸구려로 팔질 않아요. 이 후추가 그 당시에 금값보다 비쌌어요. 무게로 따지면. 그래서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후추를 갖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나라로 뻗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막 자기네 회사에 지사를 차려요. 그런데 왜 내가 이 회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게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이 없었다는 거죠. 이 회사가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냐면 미국의 이게 맨하탄이에요. 여기에 지사를 차려요. 근데 암스테르담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네덜란드. 예. 그럼 베니스가 어디 있어요? 그 몰라요. 베니스 이태리. 예? 이태리. 이 동인도 회사가 이 맨하탄, 지금의 맨하탄 여기에 지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유럽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여길 맨하탄이라고 부르지 않고 뉴욕에 뉴 암스텔담. 암스텔담은 유럽에 있으니까 뉴 암스텔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이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암스텔담 에비뉴. 그래서 이때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여기에 지사를 안 냈더라면 오늘날 맨하탄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한갓 그냥 섬이었어요. 이쪽 땅덩어리와 이쪽 땅덩어리 안에 있는 섬이었는데 여기를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현재의 맨하탄이 됐으니까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동인도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이 동인도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것도 유럽에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동인도 회사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돈을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차렸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럼 이제 각자 주식들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이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서 배가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갔다가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아에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람들이 조금 돈을 다 낸 거예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다 오는 동안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안에 자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사람은 여기 와서 팔아라. 그리고 살 사람은 또 사라. 그래서 회사 내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은행 업무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가 해서 미국이란 대륙이 기회의 땅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숫자가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그럼 다 유대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8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살아. 유대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한 게 이런 노동이었어요. 왜? 돈을 못 갖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구두노동. 그 다음에 야채가게. 소자본 가져갈 수 있는 거. 이 야채가게를 70년대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야채가게를 유대인들한테 사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내 주머니 돈 가지고 하는 것밖에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하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자기들이 야채 가게 하던 걸 다 팔고 이태리 사람들이 하던 야채 도매상을 유대인들이 사서 도매상으로 올라앉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헌스포인트라고 그러는 야채 도매상의 도매시장이 무지무지 커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그 야채 도매상에 가면 파트너가 7명, 8명, 9명 그래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많으니까 한 사람은 물건 사오는 것만 해. 한 사람은 파는 것만 해. 한 사람은 배달 나가는 것만 관리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혼자서 하는 사람이 못 나가죠. 그 야채 도매시장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두 수선 가게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지금 돈이 많이 버는 거예요? 작게 버는 거예요? 조금 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검소해요. 유대인들처럼 검소한 사람들 억만장자인데도 지금 저 유명한 그 워렌 버핏 보세요. 지금도 20년 된 추록 타고 다녀요. 네? 왜? 벤츠를 사고 딱 빼가지고 타고 다니면 뽀다구는 나. 근데 이 벤츠 타고 다니면요 일반 차 타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저도 많이 탔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때부터 돈이 씀씀이가 막 커지는데 일단 벤츠에서 내리려면 옷부터 좀 벤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째를 입게 돼. 구두도 그래. 예? 그리고 식당 같은 데 딱 가잖아요. 발레 파킹. 그럼 벤츠는 앞에다 또 탁 세워줍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서 벤츠 타고 온 놈이 싸구려 먹을 수 없잖아요.
아 씀씀이가 팍팍 커져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손해예요. 중고차 값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당한 차를 사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한 5년 지나가면 차 살 돈으로 이 사람은 돈이 이만큼 됐고 이 사람은 차 팔아봐야 요만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클라우드 펀딩 이분들이요 이 보세요 우리 한 방에서 옛날에 형제 자매 다 지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방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돈을 알뜰살뜰 마가지고 클라우드 펀딩 돈을 조금씩 내서 유대인 중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되겠다 싶으면 돈을 모아줘요. 그게 클라우드 펀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제 공장 같은 거. 그 봉제 공장은 기계 놔야 되고 이게 돈이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봉제 공장을 경험이 있다든가 봉제 공장을 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줌마들 해서 한 1,000명씩 돈을 모아서 이걸 하나 세워줘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 받아먹어. 그 다음에 이런 고기 도매. 미국 사람들 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 도매.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혼자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작은 돈을 모아서 이런 걸 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유대인들 자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모피 이런 게 돈이 되거든요. 이런 거 도매를 유대인들이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백화점도 유대인들이 만듭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돈 푼깨나 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놀기 싫어해. 그치? 그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서 놀아라. 그리고 백화점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가면 메이시 백화점이 있어. 메이시. 그 백화점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맨하탄에 34가 35가 그 사이에 큰 한블락을 다 차지했어요. 그 메이시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때면 그 추리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미국의 상권을 잡아갑니다. 자본력이 점점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이다.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 또 실패,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이다. 이게 한국에서 통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한국에서 실패! 끝!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실패! 또 실패. 왜 그러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뭘 하다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 성공하는 파트너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앞에 탁탁 걸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넘고 넘어가야 결국 성공이라는 데 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은요 평가를 해줘요. 어우 실패했네. 와봐. 왜 실패했어? 그 실패한 사람 얘기에 귀를 바짝 기울여요. 어떻게 실패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실패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하면 잘할 수 있겠네. 아 이번엔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오케이. 돈 한 번 다시 걷어서 또 밀어줘. 한 번 실패한 놈이니까 요 실수는 안 해. 그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얘는 또 실패했어. 또 실패!
두 번째 실패했어.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끝이 아니라 이제 영창! 쫄딱. 쫄딱 영창! 그런데 두 번 실패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해줘. 두 번 실패했네. 그래서 실패한 원인을 잘 얘기하면요, 한 번 더 걷어줘요. 또 세 번까지 해볼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망할 확률이 작아요, 커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한 번 투자해줬다가 망했어. 에이씨, 그리고 돌아서지. 그 돈은 영원히 못 찾아. 그러나 결국 살려내면 찾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일 없어. 여러분들은 테헤란로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여러분들이 실패는 했는데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보를 흡수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높아요. 사실 정보가 돈이거든요. 특히 앞으로 4차원 시대에 더합니다. 두 번째, 이해력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코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 코인 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EDC가 코인 사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 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친다. 똑바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맞죠? 그렇지. 그러나 실패는 한번 해봐야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 갔던 것이다. 맞죠?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거, 이 사람들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점에 가보면요, 성공 스토리만 딱 있어. 성공 스토리는 잘 팔리는데 실패 스토리는 안 팔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거기서 배울 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희 회사로 넘어가도록.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